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니 α7 M4를 사야 되는 16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만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소니 혹은 타 브랜드 카메라들과 이번 M4 카메라는 어떠한 차별점들이 있는지 아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 아무쪼록 비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바로 센서인데요. 전작이죠. 바로 M3 같은 경우에는 2420만 화소로서 이게 사실 적당하다면 적당할 수가 있겠는데 사진을 크롭해서 쓰기에는 아쉬운 그런 사이즈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M4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사이즈죠. 바로 3300만 화소로 나왔습니다. 이 화소 수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떤 분들은 화소 수치가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화소 수가 크게 되면 어두운 상황에서는 불리해지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너무 많은 용량을 또 차지해 버리는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화소 수치라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적당한 화소가 가장 좋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점에서 이 M4가 갖고 있는 3300만 화소는 취미면 취미, 전문이면 전문,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범용성 넓은 화소수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특히 저처럼 스냅 촬영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M3의 2420만 화소보다는 이번 3300만 화소가 훨씬 더 좋은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프로세서인데요. 소니의 플래그십 카메라인 A1과 같은 프로세서를 이번 M4에서 갖고 있습니다. 바로 비욘즈 XR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α7 M4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정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뉴 시스템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조작을 할 때에도 거의 스마트폰 수준의 버금갈 정도로 아무런 끊김 없는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전원을 켤 때나 촬영을 할 때나 마찬가지로 정말 빠르게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속도뿐만 아니라 프로세서라는 것은 이미지 퀄리티, 색감 구현, 그리고 AF 기능 등 다양한 카메라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이번 발전된 프로세서 그리고 센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M4의 차별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준비한 것은 바로 사진의 포맷인데요. 전작이죠. α7 M3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압축과 비압축 로우 포맷 설정이 가능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M4 같은 경우에는 무손실 압축이라는 새로운 메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메뉴를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되면 가장 높은 프로세싱, 즉 손실 없는 촬영을 할 수 있는데 반해 좀 더 낮은 사이즈의 사진을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높은 퀄리티를 부담 없는 데이터로 즐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에게는 아직 어색할 수가 있는 사진 포맷이죠. 바로 HEIF 파일을 여러분들이 생성할 수 있는 메뉴 또한 도입되게 되었는데요. 해당 포맷 같은 경우에는 8비트의 컬러만 담을 수 있는 JPEG과는 달리 10비트의 훨씬 더 넓은 영역의 색감을 포괄할 수 있는 포맷에다가 사이즈 또한 JPEG보다 작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포맷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HEIF도 쓸 수 있고 무손실 압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영역의 그런 선택권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번째는 α7 S3에서 선보였던 신메뉴죠. 바로 그 신메뉴가 이번 M4에서도 도입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기존 소니 메뉴는 초보자분들에게 있어서 사실 꽤 어려운 메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매우 복잡하면서도 정말 다양한 커스터마이즈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메뉴의 기능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시각적으로 좀 더 편하게 구성된 메뉴가 바로 이 신메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또한 터치로도 여러분들이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우리가 메뉴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준비한 메뉴는 바로 IAF 되겠습니다. 플래그십 모델인 A1에 들어가 있는
IAF 시스템이 그대로 이번 M4에서도 구현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바로 사람과 동물 거기에 추가로 새까지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류 촬영에 진심이신 분들은 정말 훌륭한 선택지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한번 외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알파7S3와 97% 흡사하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점은 노출 다이얼과 메뉴 다이얼, 그리고 SD 카드 슬롯이 S3에서는 CF 익스프레스 카드도 두 슬롯 모두 호환되는 데 반해서는 M4에서는 슬롯 1에서만 호환이 되게 약간 낮게 디자인이 된 거죠. M3와 굳이 또 한번 비교를 하자면 꽤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는데요. 자, 보시면 카메라 상단 부분은 이렇게 영상 녹화 버튼이 추가가 되었죠. 기타 다이얼들의 변화도 눈에 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뒷면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셀링 포인트로 스위블 액정을 우리가 둘 수 있겠습니다. 또한 왼쪽 측면에는 기존에 덜렁덜렁거렸던 슬롯 마개가 M4에서는 깔끔하게 여닫을 수 있도록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니까요. 기존 배터리를 많이 모아두신 저 같은 분들은 똑같이 M4에서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곱 번째 순서입니다. 이번 M4에서는 눈에 띄는 다이얼이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메뉴 다이얼 하단에 위치한 사진 모드, 영상 모드, 그리고 SNQ 모드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영상 모드에서 조리개 모드라든지 매뉴얼 모드 이런 것들을 바꾸려면 카메라 메뉴 속에서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 하드웨어에서 바로바로 편하게 변경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가 바로 이 스페셜 다이얼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속 편리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덟 번째는 바로 4K 60p인데요. 사실상 입문기로 분류되는 이번 M4에서 4K 60p가 들어오게 되었죠. 이게 엄청난 희소식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60p를 쓰려면 1.5배라는 크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도 금나누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광각이나 광각 렌즈 하나만 여러분들이 갖추게 된다면 1.5배 크롭 정도는 가뿐히 넘을 수 있는 그런 장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4K 60p 굉장히 감사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아홉 번째 순서입니다. 바로 10비트. M4부터는 4K 60p에서도 10비트 영상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S로그와 같은 프로파일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고 후 보정, 편집 시에는 훨씬 더 높은 영역의 색감을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어느덧 열 번째 순서인데요. 바로 S로그 ISO 되겠습니다. 기존 M3 같은 경우에는 S로그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촬영을 해야 될 때는 최소 ISO 수치가 800이 베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M4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ISO가 동일하게 800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디지털적으로 ISO를 200까지 내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자면 약간 소극적인 ND 필터를 이번 카메라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와닿는 설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11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더 발전된 영상 속에서의 AF 기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니 AF는 이미 지금도 넘사벽 중에서도 넘사인데 이번 M4에서 다시 한번 그 실력을 보여줍니다. 바로 동물 아이 AF가 가능해졌다라는 건데요. 메뉴에서 AF로 들어가신 뒤에 얼굴, 눈, 인식 메뉴에서 동물로 우리가 바꿔줄게요. 그럼 셔터를 누르고 있지 않아도 자동으로 카메라가 강아지나 고양이의 눈을 인식해서 가장 완벽한 포커싱을 맞춰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AF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이나 반려묘 콘텐츠가 워낙 대세인 요즘 시대에 정말 편리한 기능이 도입되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12번째 포인트는 바로 소프트 스킨 기능인데요. 이게 그리 크리티컬한 기능은 아니지만 있으면 정말 고마운 기능이고 없으면 섭섭한 기능이 바로 이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흔히 브이로그용 카메라에서 자주 보았던 기능인데요. 얼굴을 좀 더 화사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라이브 스트리밍 촬영할 때에도 해당 기능이 적용된다고 하니까요. BJ 방송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번째는 바로 S 시네톤인데요. 예전에 제가 해당 색감에 대해서 리뷰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위에 링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심층 영상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니 α7S에서 새롭게 도입되었던 이번 S 시네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색감 프로파일인데요. 해당 색감이 이번 카메라에서도 선보이게 되었다는 사실 또 한번 차별화 포인트로 짚어드려 보았습니다. 자, 14번째는 무제한 영상 촬영이 드디어 도입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불편해했던 부분이죠. 바로 소니 30분 영상 제한 시간이 이번 M4에서는 말끔히 사라졌다라는 거. 그래서 인터뷰라든지 연주회, 공연 등의 그런 긴 호흡의 영상을 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번째. 저도 생소했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법한 기능, 바로 브리딩 보정 기능인데요. 이름은 브리딩 보정이라고 해서 프레임 내에서 가까이에 있는 피사체와 멀리 있는 피사체 그 사이에 포커스를 변경할 때 여러분들의 렌즈가 꿀렁이는 현상을 아마 많이들 목격하셨을 건데요. 그런데 이 기능을 여러분들이 브리딩 기능을 활성화하게 되면 그런 꿀렁꿀렁거리는 현상이 사라지고 훨씬 더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영상을 담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해당 기능은 전문 영상 장비에서나 쓰이는 그런 고급 기능인데 이런 기능 또한 이번 M4에 넣어줬다고 하니까요. 정말 좋은 놀라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특정한 렌즈에서만 여러분들이 해당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하니까요.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기재해둔 그런 소니 웹사이트 링크를 참고하시면 어떤 렌즈들이 이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16번째 바로 차별화 포인트, 크리에이티브 룩 되겠습니다. M4 이전에 쓰였던 색감 메뉴 크리에이티브 스타일이라는 메뉴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번 M4에서부터는 크리에이티브 룩이라는 이름과 함께 새롭게 개선된 색감들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M3에서 쓰였던 색감들은 인물, 풍경, 깊은 컬러풀한 등의 단순한 개념만을 쫓는 색감이 메인을 이루었다면 이번 크리에이티브 룩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와 감성을 주제로 색감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따로 후보정을 즐기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매력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소니 α7M4가 다른 카메라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소니 카메라가 그 가운데에서도 α7M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보편성과 전문성이라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가장 효자 시리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M4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웨딩 사진 촬영, 영상 촬영, 그리고 일상 속에서의 촬영들을 직접 하면서 한번 깊이 있게 느껴보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포인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미 이번 M4로 기변하신 분들은 이렇게 충분히 즐기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이번 영상이 이런 기능도 있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리마인드 영상이자 이번 M4를 또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몰랐던 중요 사실을 콕콕 집어낸 그런 깔끔한 리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제가 리뷰 영상 한번 제작을 해 드려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재미난 콘텐츠와 함께 찾아뵙는 그런
태영작가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제가 요즘 유튜브 영상 제작이 뜸하긴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한국 제주도에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데, 제주에서 조그만하게 사무실을 하나 잡으면서 옆에 공간이 좀 남아서 그 옆 공간을 스튜디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와 뭐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이번 유튜브 촬영들이 조금은 딜레이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기다리게 되어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그런 태영작가 채널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만나는 태영작가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